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의 김혜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 청와대 조직 개편안과 정부 조직 개편 세부안이 이르면 오늘 발표가 될 텐데요. 지금까지 어떤 조직 개편의 그런 큰 틀이 나왔는지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정책들도 알아보고 향후 시장 전략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 당선인의 주요 정책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이제 새로운 정부의 경제정책과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에 주목해봐야 할 텐데요. 먼저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 증액 또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여부가 관심 사항입니다. 정부 예산안은 전년 대비 5.3% 증가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고요. 그리고 정부는 균형 재정을 위해서 2010년 이후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5% 수준에서 동결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 수준을 고려한 확장적 재정 지출을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박 당선인이 경제 위기를 강조한 만큼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논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기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재정부의 보고를 보면요. 재정 지출을 통한 즉각적인 경기 대응보다는 대선 공약을 집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초기 당선인의 공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와 함께 재정부는 현행 19%인 조세 부담률을 21%대까지 끌어올리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각종 비과세, 세금 감면 축소 방안, 그리고 대기업, 고소득층의 탄로소득 과세,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재정적 측면을 살펴봤는데요. 앞서도 언급이 됐지만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 정책이 대기업 과세 등을 포함해서 이 경제 민주화인데요. 어떠한 내용들이 포함이 될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 민주화 공약은 사실 타 후보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규 출자 총액제도 제한 등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는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뜻하는 금산분리도 주목해봐야 할 텐데요. 박 당선인은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한도를 기존 9%에서 4%로 축소한다는 방침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금융보험 계열사가 보유한 비계열사 주식 의결권 상한을 15%에서 5%로 줄이고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복지 정책들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복지 서비스를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박 당선인의 정책들 중 중요한 부분들 LIG투자증권의 김유겸 이코노미스트가 꼽아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할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의 공약들은 아무래도 경제 민주화하고 금산분리 강화, 그다음에 복지 정책들, 보편적 복지 강화 등을 좀 들 수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는 아시다시피 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중소기업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같은 일종의 소외계층들을 좀 지원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금산분리 강화가 특히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인데요. 금산분리 강화는 금융회사의 비금융회사의 주식 의결권 상환을 기존의 15%에서 단계적으로 5%까지 줄인다는 내용인데 주목할 부분들은 여기서 기존의 단독 금융사에서 금융사 전체로 확장된다는 부분이 주목할 만하고요. 가계부채나 그 복지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윤곽들이 나와야 내용들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존보다는 강화된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세 가지 부문에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경제 민주화 부문에서는 중소기업의 육성을 그리고 금산분리 강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금융보험회사와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 의결권 상한을 15%에서 5%까지 단계적으로 줄인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 강화 부분에서는 하우스푸어 대책을 대표적으로 좀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좀 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주 인수위가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는데요. 현행 15부 2처 18청인 정부 조직을 17부 3처 17청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2개 부서가 늘어나고 1개 처가 청으로 변경된 건데요. 먼저 핵심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고 그리고 해양수산부가 부활됐습니다. 창조과학을 통해서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명목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기로 했고요. 해양수산부 부활로 해양수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해양수산부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식품 정책 관련 기능과 그리고 국토해양부의 해양정책 기능을 통합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개편됩니다. 이외에도 외교통상부의 통상 기능을 지식경제부로 이관하고요. 통상교섭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할 계획입니다. 또 중소기업청의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중소기업이 중견 대기업으로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의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 특화 발전기획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게 됩니다. 국내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경제부총리제를 부활시키기로 했습니다. 지금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부로 개편하는 방안 등 기타 위원회는 청와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할 때 함께 공개할 계획입니다. 신설된 부서들의 역할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LIG투자증권의 김유겸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신설된 부처는 미래창조과학부하고 해양수산부하고 그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있습니다. 먼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의 핵심이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기능하고 그다음 원자력안전위원회, 그다음에 정보통신 기능을 좀 총괄하는 큰 조직이 될 것입니다. 아무래도 미래창조과학부는 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해양수산부는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 좀 폐지되었던 내용인데 해양수산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좀 부활시키는 그러한 조직입니다. 해양경찰청하고 그다음 국토해양부의 해양수산 기능, 농림수산식품부의 관련 기능을 좀 통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끝으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 관리 강화를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로 좀 격상시키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좀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부총리제를 다시 또 부활을 시키고 통상 기능을 외교통상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그러니까 현재 지식경제부로 이관을 하게 됩니다. 또 신설될 것으로 기대했던 정보통신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래창조과학부의 차관급으로 좀 이관을 하고요. 금융부는 아마 그전의 규정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를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으로 보셨습니다. 네. 성장 동력 발굴 그리고 일자리 창출 모두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번에는 경제 민주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소기업청의 역할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앞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건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요. 인수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지식경제부에 속한 중소, 중견기업의 관련 정책 권한과 그리고 지역 특화 발전 기능을 중소기업청으로 옮겨서 그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중소기업청이 차관급 외청으로서 단독 입법 권한이 없고 국무회의에서 소외돼 문제가 크다며 장관급 부처 승격이나 대통령 직속 기구화를 요구해왔습니다. 중소기업청은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현안보고에 이런 내용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장관급 부처 승격이 불발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요. 중소기업과 지역 특화 정책이 중소기업청으로 넘어오면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그리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지역 특화 발전 기능 이관도 지방 중소기업청이 지역 중소업체에 밀착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중소기업 정책 어떤 식으로 이뤄질까요? 경제민주화 정책 전반과 함께 정리해 주셨습니다. 김유겸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죠. 네, 이번 대선에서 박근혜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은 비교적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편이긴 했습니다.
재벌 개혁에 대해서도 긴원 출자를 순환 출자를 좀 인정을 좀 하고 신규 출자를 좀 제한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민주화가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얘기는 하지만은 그 의지는 계속해서 천명을 해왔었기 때문에 경제부지 전반에 걸쳐서 경제 민주화를 좀 구현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것이 이제 중소기업청이고, 중소기업청은 기존의 그 내용들을 좀 강화시키고 아마 위상도 상당히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아마 대기업의 기존의 경쟁력은 유지하되 중소기업의 신규로 발굴하고 또 육성하는 쪽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중소기업청을 중심으로 이 경제부처 전반에 걸쳐서 경제 민주화를 뒷받침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은 뭘까요? 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조직 개편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박정희 정부가 닮았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는데요. 이번 박근혜 정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한 것을 두고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과학기술처를 설립해 과학정책에 방점을 뒀던 것과 비슷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제 신설과 외교부 통상 기능을 산업자원부처로 이관한 것, 수산 업무를 강화한 것도 닮았다는 겁니다. 이 유사한 점들을 핵심으로 놓고 봤을 때 두 분야의 정부가 모두 국정운영 핵심 기조를 경제위기 극복에 방점을 뒀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그네노믹스의 근간을 중소기업과 신성장 동력 산업을 통한 내수경기 활성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수출 위주로 성장해왔던 경제 구조를 바꿔가겠다라는 의지로도 볼 수 있겠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핵심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LIG투자증권의 김유겸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되는 것이 핵심이고, 이런 것들은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고 또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핵심이 있습니다. 또 경제부총리가 신설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역시 경제에 가장 큰 방점을 찍고 있다, 이런 것이 핵심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이제 큰 화두로 제기된 경제 민주화 같은 부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 강화, 이런 것들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식품의약품 안전처 같이 국민의 어떤 생활과 직결된 문제도 놓치지 않는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부 조직 개편안의 세부 사안이라든지 각종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 실행안은 아직 나오지 않은 시점인데요. 세부 내용까지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현재 정책들 나온 시점에서 시장 전략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증권가에서는 경제 성장과 중소기업 육성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부총리 부활을 두고서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따라서 경기 부양과 시장 개선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는 정보통신기술 전담을 위한 차관제가 도입됐고, 중소기업청 강화안도 포함될 만큼 수혜업종으로 IT, 미디어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강화 역시 내수 중심의 중소형주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관심 가져야 할 부분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주식시장 투자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김유겸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보시죠.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작년도 4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될 텐데요. 아무래도 상당히 좋지 않은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보면 신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경기 부양책들이 상당 부분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보면 어떠한 경기 부양책이 나올지, 혹은 정부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돈의 흐름을 이제 좌우한다는 걸 고려해보면 아까 말씀드린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아무래도 대기업들보다는 중소기업, 그다음에 뭐 중견기업 이런 부분들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겠고요. 투자에 있어서도 대형 코스피보다는 역시 코스닥이라든지 코스피 내에서도 어떤 뭐 중견기업 이런 쪽에 조금 더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정부의 이제 정부 3.0 이런 것들 포함한 컨텐츠 미디어, 그다음 대형 데이터 관리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좀 IT 산업, 복지 이것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투자처를 좀 물색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추가 경정 예산을 포함한 경기 부양 노력 이어질 것으로 보셨고요. 정책과 맞물린 업종과 종목들 판별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 조직 개편안과 그리고 정부 조직 개편 세부안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데요. 어떤 형태의 추가적인 조직 개편 내용이 포함될지 살펴보고 관련 업종들 보셔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부 조직 개편 틀과 주요 정책들 살펴봤고요. 시장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김혜실 기자 그리고 LIG 투자증권의 김유겸 이코노미스트 의견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토마토 모닝쇼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